어머님? 빗물에 젖은 약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김지연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10년 만에 마주친 시어머니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한때 당당하고 기품 있던 그분이 이제는 뼈만 앙상한 손으로 떨면서 약봉지를 주우려 애쓰고 있었죠. 구부정한 등, 헝클어진 백발, 그리고 피가 섞인 기침 소리까지. 버스 정류장의 차가운 불빛 아래서 시어머니는 마치 유령처럼 창백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죠.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네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라며 멱살을 잡던 그 강인한 여인은 어디로 간 걸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알아본 순간 두 여자 사이에는 10년의 원망과 그리움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과연 이들은 용서와 화해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상처만 남기게 될까요? 과연 10년 동안 어머님께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저녁 6시 반이었습니다. 지연은 회사 건물을 나서면서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 펼쳤어요. 빗방울이 우산 위로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퇴근길의 피로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지만 빗길에 발목이 시린 하이힐 때문에 평소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지연은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 아래로 겨우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젖은 우산을 접으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죠. 오늘따라 유독 길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거래처와의 미팅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때웠으며 오후에는 상사의 잔소리까지 들어야 했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려는 순간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등이 굽은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모습이 왠지 익숙했어요. 지연은 무심코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에 검은색 바지, 발목까지 오는 낡은 운동화를 신은 그 노인의 옆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죠. 그 순간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살 사이로 지친 눈동자가 드러났고 한때는 단정하게 빗어 올렸던 백발이 이제는 듬성듬성 빠진 채 축 늘어져 있었어요.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굴은 10년 전 마지막으로 봤던, 아니 1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얼굴이었죠. 시어머니 박영자였습니다. 지연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급하게 핸드폰을 움켜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지연을 알아본 것 같았어요. 잠시 멈칫하더니 시선을 피하듯 다시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눈빛 속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발걸음을 옮기려다가 제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일까요? 원망일까요? 아니면 그리움일까요? 10년 전 그날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던진 말들이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내가 도연이를 떠나지만 않았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그 말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던지 지연은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도, 명절이 되어도, 기일이 와도 절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아무 준비도 없이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놓인 비닐봉지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봉지가 살짝 열리면서 안에 든 물건들이 드러났습니다. 하얀 약봉지들이 가득했죠. 병원 이름이 적힌 봉투며 처방전이 접힌 종이며 약국 봉투까지 한가득이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더욱 조여왔어요. 한때는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를 뛰고 오시고 텃밭에서 상추며 고추를 키우시며 손수 김치를 담그시던 분이었죠. 명절 때면 온 가족이 먹을 음식을 혼자서도 뚝딱 만들어내시던 그 튼튼하고 부지런했던 손이 이제는 약봉지를 들기도 벅차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침을 했어요. 처음엔 작게 컥컥하더니 점점 심해졌습니다. 등이 들썩일 정도로 심하게 기침을 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자기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지연은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다가갔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다가가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지나가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겨우 기침을 멈추고 손수건으로 입을 닦았어요. 그 손수건마저도 낡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신 걸까요? 아들을 잃은 후 10년 그 세월 동안 시어머니는 어떻게 살아오신 걸까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버스로 몰려갔고 시어머니도 느릿느릿 일어났어요. 하지만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벤치를 짚고 겨우 일어서는데 약봉지가 든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죠. 시어머니가 허리를 굽혀 봉지를 주부려 하자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달려가 대신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지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10년 전보다 훨씬 쉬어 있었습니다. 거친 모래를 삼킨 듯한 목소리였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버스 정류장 한가운데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순간 멀어지는 것 같았죠. 빗소리도 버스 엔진 소리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모두 희미해졌습니다. 이거 어머님 거예요. 지연이 약봉지를 건네려 하자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살짝 닿았고 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이 얼마나 차갑고 거칠어졌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따뜻하게 자신의 손을 잡아주시던 그 손이었는데요. 고맙다. 시어머니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버스 기사가 경적을 울렸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신호였죠. 시어머니가 버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연이 본능적으로 팔을 내밀어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연의 팔에 의지했습니다. 버스에 오르는 그 짧은 순간 지연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실감했어요. 뼈만 남은 것 같은 팔이 자신의 팔에 기대어 있었죠. 버스 카드를 찍는 시어머니의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히지 않자 기사 아저씨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빨리 좀 하세요. 지연이 대신 자신의 카드를 꺼내 2번 찍었어요.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지연을 바라봤지만 지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빈자리를 찾아 앉자 지연은 그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도 뒤쪽으로 가서 서 있었어요. 가까이 있기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고 지연은 손잡이를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시선은 계속 앞자리의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죠. 고개를 숙인 채
약봉지를 꼭 안고 있는 그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두 정거장을 지나자 시어머니가 일어났어요. 내릴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는 다시 힘겹게 계단을 내려갔죠. 지연은 창문으로 시어머니가 정류장에 내려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빗속에서 우산도 없이 걸어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온 것이었죠.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지연은 눈물을 닦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원망과 분노의 벽이 시어머니의 초라한 뒷모습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지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다음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충동적으로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빗속을 뛰어 다시 시어머니가 내린 정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적셨지만 지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미나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비 오는데 우산은 가져가셨어요? 응. 엄마 조금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먹고 있어.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대답했지만 미나는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조금 있다가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로 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약봉지는 무슨 병 때문일까? 혼자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실까?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셨을까? 집으로 가는 내내 지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시어머니는 너무나 변해 있었고 그 변한 모습이 지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죠. 원망하고 미워했던 마음이 연민과 죄책감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아들 수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아줬습니다. 엄마, 많이 늦으셨네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일이 좀 있어서. 지연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어요. 미나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엄마 옆에 앉았죠. 엄마, 진짜 무슨 일 있었죠? 얼굴이 많이 안 좋아요. 지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에게 할머니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만 대답했죠.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이 떠올랐고 약봉지를 가득 든 그 떨리는 손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오늘 본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 모든 원망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시어머니가 빗속을 걸어가는 뒷모습이 나타났어요. 지연은 꿈속에서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도 문득 시어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떠올랐고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약봉지를 가득 든 그 떨리는 손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3시 회의실에서 팀장님이 다음 분기 마케팅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지만 지연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혼자서 점심은 제대로 드셨을까? 병원에는 다녀오셨을까? 김지연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팀장의 목소리에 지연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잠시 다른 생각을. 괜찮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회의 끝나고 잠시 쉬세요. 팀장의 배려가 오히려 더 미안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지연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았죠.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지연은 망설임 끝에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날처럼 비가 오지 않았어요. 맑은 하늘 아래 저물어가는 햇살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지연은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그날 시어머니가 내렸던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는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어디에 사시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정류장 근처를 서성이다가 지연은 작은 슈퍼마켓을 발견했습니다. 간판도 낡고 규모도 작은 동네 구멍가게 같은 곳이었어요. 문득 시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장을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연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카운터에서 인사했어요. 지연은 생수 한 병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 자주 오시나요? 70대 정도 되시고 백발이시고. 아, 영자 할머니 말씀이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바로 알아듣는 것을 보니 시어머니가 이곳 단골인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네, 맞아요. 박영자 할머니요. 할머니 아시는 분이세요? 요즘 통 안 오시네요. 전에는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오셨는데. 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지연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몸이 더 안 좋아지신 건 아닐까요? 할머니 댁이 어디신지 아세요? 여기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낡은 빌라가 하나 있어요. 거기 지하에 사신다고 들었어요. 참 안 됐죠. 자식도 없이 혼자 사신다면서요. 자식도 없이라는 말에 지연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며느리도 있었고 손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가게를 나온 지연은 주인 아주머니가 알려준 방향으로 걸었어요. 골목을 돌아서자 정말로 낡은 빌라가 나타났습니다. 80년대에 지어진 것 같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벽에 금이 간 3층짜리 건물이었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연은 계단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여기에 시어머니가 사시는 걸까요? 한때는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았던 분이,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을 꿈꾸셨던 분이 이런 곳에 계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자 좁고 어두운 복도가 나타났어요. 전구 하나가 겨우 복도를 비추고 있었고 습기 때문에 벽지가 울어 있었죠. 맨 안쪽 집문 앞에 낡은 고무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고무신을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시어머니가 신으시던 것과 똑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문 앞에 서서 지연은 또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기침이었죠. 어머님, 지연이 작게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좀 더 크게 부르려다가 발걸음을 돌렸어요.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빌라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그 지하방의 습한 공기, 어두운 복도, 낡은 고무신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는 언제부터 그곳에 사셨을까요? 아들이 죽고 나서 바로였을까요? 아니면 차츰차츰 형편이 어려워지신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수연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로 아들이 많이 의젓해졌어요. 엄마, 오늘도 늦으셨네요. 요즘 회사 일 많으세요? 아니, 그냥 좀 돌아서 왔어. 엄마 요즘 이상해요. 무슨 고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수연이의 말에 지연은 잠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지연은 문득 예전 시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가 생각났습니다. 조개를 듬뿍 넣고 끓이시던 구수하면서도 시원한 그 맛이 그리웠어요. 명절 때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잔치상도 떠올랐죠. 시어머니는 항상 제일 나중에 앉아서 드시곤 했는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밥 안 드세요? 미나의 목소리에 지연은 정신을 차렸어요.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있었던 것이었죠. 아니야, 먹고 있어. 그날 밤 지연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펼치자 과거의 사진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결혼식 사진, 아이들의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이었죠. 그 속에는 시어머니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시는 시어머니, 손주들을 안고 있는 시어머니, 며느리인 자신과 팔짱을 끼고 있는 시어머니. 그때의 시어머니는 건강하고 당당했어요. 허리도 곧았고 눈빛도 맑았고 목소리도 우렁찼죠. 특히 한 장의 사진이 지연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수연이의 백일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수연이를 안고 지연이 그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고생이 많아. 내가 친정엄마 대신 해줄게. 정말로 그래 주셨어요. 산후조리도 도와주시고 아이 돌보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직장 다니는 며느리를 위해 아이들을 봐주기도 하셨죠. 때로는 친정엄마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사진을 보다가 지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따뜻했던 관계가 어쩌다 이렇게 차갑게 끊어져 버렸을까요? 남편의 외도와 사업 실패, 술주정과 폭력, 그리고 죽음. 그 모든 비극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병원을 찾았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약봉지에 적혀 있던 병원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접수처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박영자 어르신 여기 다니시나요?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당연한 대답이었죠. 지연은 병원 로비에 앉아 있다가 혹시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싶어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 약국 앞을 지나다가 지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약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들이 이런 약들을 많이 드시는 건 보통 어떤 병 때문인가요? 지연이 기억하는 약 이름 몇 개를 말하자 약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정도 약이면 꽤 심각한 상태일 수 있어요. 항암제도 포함되어 있고 진통제도 강한 걸로 보이는데요. 항암제라는 말에 지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설마 시어머니가 암에 걸리신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 야위어가는 몸, 심한 기침, 떨리는 손, 모든 것이
그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가야겠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막상 잠자리에 들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거부하면 어떡하죠? 10년 전처럼 또 원망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새벽 1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계셨죠. 하지만 지연이 다가가려 하자 시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더니 사라져버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지연은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잠들 수 없었던 지연은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딘가에서 시어머니도 이렇게 잠 못 들고 계실까요? 아픈 몸으로 혼자 새벽을 맞고 계실까요? 그 생각에 지연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자 지연은 회사에 오전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낡은 빌라로 향했어요. 오늘은 꼭 시어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빌라 지하 계단 앞에 선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려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출근 시간이 지난 조용한 골목에는 가끔 비둘기 울음소리만 들려왔어요. 손에 든 과일 봉지가 무겁게 느껴졌죠. 사과와 배, 그리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귤을 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 걸 받아주실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 갑자기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2008년 봄 처음 시댁을 방문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과일을 들고 갔었죠. 다만 그때는 깨끗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지금은 곰팡내 나는 지하 계단을 내려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연을 꼭 안아주셨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왔구나.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어? 도연이가 고생시키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만난 며느리를 위해 온갖 음식을 준비하셨었죠. 갈비찜, 잡채, 전, 나물, 그리고 직접 담그신 김치까지. 식탁이 부러질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렇게 많이 하시면 어떡해요? 저 때문에 고생하셨네요. 무슨 고생이야? 우리 며느리 처음 오는 날인데 당연하지. 그때 남편 도연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나눈 대화는 정말 화목했어요. 시어머니는 도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깔깔 웃으셨고 지연도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녹아들었죠. 도연이가 초등학교 때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 한 번은 학교에서 개구리를 잡아와서 내 화장품통에 넣어놨다니까. 어머니, 그런 얘기는 왜 하세요? 도연이 쑥스러워하는 모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지연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우리 도연이가 참 복받은 거야. 이렇게 좋은 아가씨를 만나다니. 앞으로 잘 부탁해.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지연은 그때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어머니의 품을 느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수연이를 임신했을 때는 특히 그랬죠.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지연을 위해 시어머니는 매일 다른 음식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오늘은 미역국 끓여왔어. 담백하게 끓였으니까 한번 먹어봐.
어머님 매일 이렇게 오시면 힘드실 텐데. 무슨 소리야? 내 손주 낳아줄 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시어머니는 일하는 며느리를 위해 집안일도 도와주셨어요. 빨래를 개어놓고 집을 청소하고 저녁 반찬까지 만들어 놓고 가시곤 했죠. 지연이 미안해하면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친정엄마야. 딸 도와주는 게 뭐가 미안해. 수연이가 태어난 날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시던 시어머니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지친 지연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고생했어, 우리 지연이. 정말 수고했어.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매일 찾아오셨습니다. 미역국은 물론이고 산모에게 좋다는 음식은 뭐든지 만들어 오셨어요. 다른 산모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죠. 어머님이 진짜 친정어머니 같으세요. 옆 침대 산모의 말에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맞아요. 저 친정엄마예요. 그 말에 지연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로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자신을 챙겨주셨으니까요. 수연이가 돌이 되던 해 가족 모두가 제주도로 여행을 갔던 기억도 선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유모차에 태우고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해변을 걸으셨어요. 우리 수연이 바다 좋지? 할머니랑 자주 오자. 저녁에는 흑돼지 구이를 먹으러 갔는데 시어머니는 제일 좋은 부위를 골라 며느리 접시에 올려주셨죠. 지연아, 많이 먹어. 애 키우느라 힘들 텐데 고기라도 많이 먹어야지. 그때 도연도 참 다정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화목한 모습을 보며 늘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랑 이렇게 잘 지내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미나가 태어났을 때도 시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각별했어요. 딸은 엄마 닮아서 이쁘네. 우리 지연이 판박이야.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는 지연을 위해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집에 오셨어요.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저녁도 해주시고 때로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며느리가 쉴 수 있게 해주셨죠. 명절 때면 시어머니는 항상 며느리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시누이가 며느리에게 일을 시키려 하면 바로 막으셨어요. 지연이는 평소에도 애들 키우고 직장 다니느라 힘든데 명절에라도 좀 쉬게 놔둬. 그런 시어머니 덕분에 지연은 시댁 식구들과도 무리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2012년 여름이었어요. 지연이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과장이 됐다고? 어머, 정말 자랑스러워. 축하 파티를 열어주시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 애들 키우면서도 직장에서 인정받고 정말 대단해. 그런 시어머니의 응원이 있었기에 지연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거였죠. 처음엔 작은 손실이었지만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스트레스를 술로 풀기 시작했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 줄어들었어요. 그때도 시어머니는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지연아, 도연이가 요즘 힘들어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애들 앞에서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내가 도연이한테 말할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시어머니는 아들을 타이르려 했지만 도연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급기야 외도까지 하게 되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지연은 시어머니를 찾아가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님, 도연 씨가 다른 여자가 있대요.
시어머니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며느리를 감싸주셨죠. 그 못된 놈. 내가 혼내줄게. 지연아, 넌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도연은 어머니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막 나갔어요. 결국 지연은 이혼을 결심했고 그때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원망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안 되겠니? 도연이가 정신 차릴 때까지만. 어머님, 저도 한계예요. 애들이 아빠 때문에 무서워해요. 그래도 가정이 깨지면 안 되잖아. 그게 시어머니와 제대로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연은 술에 취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며느리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내셨죠. 지금 지연은 그 모든 기억을 품고 지하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불행했던 순간들이 마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문 앞에 도착한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조금 열렸어요. 체인이 걸린 채로요. 누구세요?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저 지연이에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체인이 풀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어요. 잠옷 차림이었는데 그마저도 헐렁했죠. 정말 지연이구나.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문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 모든 아픔과 그리움이 그 짧은 순간에 담겨 있었죠. 시어머니의 지하방 안으로 들어선 지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좁은 원룸에는 곰팡이 냄새와 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창문은 반지하라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낡은 장판은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한쪽 구석에는 작은 밥상 하나와 낡은 텔레비전, 그리고 이불이 개어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차라도 한잔 할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가는 동안 지연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벽에는 가족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도연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액자 유리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매일 보고 또 보셨나 봅니다. 물을 끓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야무지던 손이 이제는 찻잔 하나도 제대로 들지 못할 만큼 약해져 있었죠.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고 오다가 살짝 비틀거렸습니다. 지연이 급히 일어나 부축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다니까. 아직 그 정도로 늙진 않았어. 하지만 그 말과 달리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죠.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도연이가 죽은 지 벌써 10년이 됐구나.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지.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연도 그때를 떠올리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2015년 3월 15일
그날은 지연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새벽 2시에 걸려온 전화. 경찰이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다가 달려오는 차에 치였다고 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만취 수준이었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을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에는 미친 듯이 울부짖으셨어요. 안 돼, 안 돼. 우리 도연이가 이럴 리 없어.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도연의 사업 실패와 외도, 그리고 이혼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쯧쯧, 그렇게 잘 살던 집이 어쩌다. 부인이 떠나니까 자포자기한 거 아냐? 사업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며느리에게 향했어요. 내가 도연이를 버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장례식장 한복판에서 시어머니가 지연의 멱살을 잡았을 때 사람들이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놓지 않았어요. 내가 죽였어. 내가 우리 도연이를 죽인 거야.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지연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떠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참았다면, 어쩌면 도연이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 지연도 한계였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무서워했고 도연의 폭언과 폭력은 날로 심해졌으니까요. 어머님, 저도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다고요. 지연이 울면서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남편을 도와야지, 버리면 되니? 부부가 그런 거니? 결국 지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그게 시어머니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10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죠. 명절에도, 기일에도, 그 어떤 날에도요.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으니까 미칠 것 같았어. 누구라도 원망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지. 저도 이해해요, 어머님. 당연한 거였어요.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았는데. 그런데도 널 원망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떨어졌어요. 도연이 장례 끝나고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생각났어.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술 먹고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심지어 너한테 손찌검까지 했다며? 그런 걸 알면서도 나는 참으라고만 했지. 어머님,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아들을 더 강하게 혼냈어야 했는데, 내 편을 더 들어줬어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지연이 먼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뼈만 남은 것처럼 가늘고 차가웠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 아니야. 나는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 도연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도, 너한테 상처 준 것도. 시어머니는 힘겹게 일어나 서랍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내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도연과 지연, 그리고 아이들의 사진이었어요. 이것만 보면서 살았어. 행복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사진 중에는 지연이 처음 본 것도 있었습니다. 도연이 몰래 찍은 가족 사진들이었어요. 공원에서 노는 모습, 집에서 저녁 먹는 모습,
아이들과 함께 웃는 모습들이었죠. 도연이가 정말 너를 사랑했어. 이 사진들 봐. 얼마나 행복해 보이니. 알아요, 어머님. 저도 도연 씨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도연이가 점점 이상해졌어.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는데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했나 봐. 지연도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도연은 원래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좋아했고 주말이면 가족 나들이를 가자고 먼저 제안했죠. 하지만 사업이 기울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예민해진 줄만 알았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했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점점 심해졌어요. 애들한테도 소리를 지르고 저한테는 폭언을 했어요. 알아. 다 알아. 내가 봤으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 번은 도연이가 너한테 컵을 던진 걸 봤어. 그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저 부부싸움이려니 했어. 그날을 지연도 기억했습니다. 도연이 던진 컵이 벽에 부딪혀 깨졌고 파편이 튀어 미나의 발에 상처가 났었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은 아빠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미나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오기 싫다고. 불쌍한 것들.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 내가 옳았어. 내가 틀렸지.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보였어. 그저 아들만 불쌍했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밝고 순수한 그 웃음소리가 이 어둡고 습한 방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도연이 기일마다 혼자 절에 가서 제사 지냈어. 아무도 안 왔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지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제사. 아이들이 아빠 기일을 물어봐도 대답하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한 번도 못 가서.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그런 끔찍한 기억을 안고도 이렇게 다시 찾아와 줬잖아. 시어머니가 또 기침을 했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어요.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기침하다가 겨우 멈췄죠. 손수건에는 붉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병원은 다니세요? 응, 일주일에 2번씩. 무슨 병이신데요?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안 좋은 거야.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씀하시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수연이랑 미나는 잘 있니? 네, 잘 있어요. 수연이는 대학생이 됐고 미나는 고등학생이에요. 벌써 그렇게 컸구나. 보고 싶다. 시어머니의 눈에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10년 동안 손주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요? 다음에 데리고 올게요. 정말? 그래도 되겠니? 그럼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할머니를 그리워했어요. 특히 명절 때면 더 그랬죠. 지연이 일어서려 하자 시어머니가 붙잡았습니다. 벌써 가니?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또 올게요, 어머님. 정말 또 올 거지? 그냥 하는 말 아니지? 간절한 그 눈빛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문을 나서는 지연의 등 뒤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시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온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피가 묻은 손수건, 떨리는 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좁고 어두운 지하방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지만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시어머니 생각뿐이었죠. 회사에 출근한 지연은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인 혜진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혜진 씨,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 갑자기 왜요? 누가 어려운 상황에 있나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혜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하고 부양할 가족도 없어야 해요. 월 소득도 기준 이하여야 하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양할 가족이 없어야 한다는 말에 지연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도 있고 손주들도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셨다는 건 법적으로 가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었어요. 퇴근 후 지연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끔 일한다던 그 시장을 찾아가 보기로 한 거였죠. 전통시장은 저녁 6시가 넘으니 대부분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아직 열려있는 반찬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박영자 할머니 아세요? 가끔 이곳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반찬가게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영자 어머니요? 알죠. 김장철이나 명절 때 와서 일 도와주시곤 했어요. 요즘은 안 오시나요? 올해는 한 번도 못 봤네요. 작년 겨울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들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참 안 됐어요. 예전엔 그렇게 깔끔하고 품이 있던 분이셨는데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지셨는데요? 처음 오셨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일도 잘하시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하시고. 근데 점점 기운이 없어지시더니 작년부턴 기침도 심하게 하시고. 지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셨을지 눈에 선했어요. 하루 일하시면 얼마나 받으셨어요? 많이 못 드렸죠. 5만 원 정도? 그것도 일이 있을 때만이고. 5만 원.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받는 돈이 5만 원이라니. 지연은 자신의 월급을 생각하며 부끄러워졌어요. 다음 날 지연은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복지과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말 최소한의 생활만 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아요. 월 60만 원 정도죠. 거기서 월세, 관리비, 공과금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어요. 의료비는 지원되나요? 기본적인 건 지원되지만 특별한 치료나 약은 본인 부담이 커요. 그 말을 듣고 지연은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많은 약봉지를 들고 있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아마 비싼 약값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요. 시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지연은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미나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수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머니를 만났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죠. 할머니요? 아빠 쪽 할머니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우연히 만났는데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 할머니가 어떠셨어요? 우리 기억하고 계셨어요? 수연이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10살 때까지는 할머니와 자주 만났으니
수연이는 할머니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너희들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 저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7살 때 헤어졌지만 미나도 할머니의 따뜻한 품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할머니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아. 혼자 사시는데 지연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충격받을까 봐서요. 할머니 혼자 사세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큰아들이었어요. 책임감이 강했죠. 엄마도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자주 찾아뵙는 게 어때요? 우리도 같이 가고요. 미나의 제안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남편과 이혼할 무렵 썼던 일기였죠. 2014년 12월 15일자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도연 씨가 술 먹고 들어와서 난리를 쳤다. 접시를 던지고 아이들 앞에서 욕을 했다. 수연이가 울면서 아빠를 말렸는데 도연 씨가 수연이를 밀쳐서 넘어졌다. 더는 못 참겠다.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신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아이들이 망가지고 있다.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날짜의 일기가 있었어요. 어머님이 오셔서 도연 씨를 타이르셨다. 하지만 도연 씨는 어머니에게도 소리를 질렀다. 늙은이는 나서지 말라고. 어머님이 우시는 걸 처음 봤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다. 일기를 읽으며 지연은 그때의 절망감을 다시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도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해가 됐어요. 아들이 망가져가는 걸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무력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과 나물, 과일을 샀어요. 그리고 곧바로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죠.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지연아, 또 왔구나. 네,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아직. 차 한 잔만 마셨어. 지연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어요. 김치 조금과 계란 몇 개, 그리고 며칠은 된 것 같은 밥이 전부였죠. 제가 아침 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왜? 어머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연은 가져온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전에 끓여주시던 그 된장찌개를 떠올리며요. 파를 썰고 두부를 넣고 조개를 넣으며 정성껏 끓였어요. 어머님, 혹시 병원에서 정확히 뭐라고 하셨어요? 찌개를 끓이며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위암이래. 3기야. 3기.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암 3기라면 꽤 진행된 상태라는 뜻이었어요. 수술은요? 나이도 있고 체력도 약해서 위험하대. 항암 치료만 받고 있어. 항암 치료 비용은 기초수급자라 기본은 지원되는데 좋은 약은 비싸서 못 쓰고 있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견디고 계셨다니.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내 신세는 질 수 없어. 이미 너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는데. 어머님은 저한테 상처보다 사랑을 더 많이 주셨어요.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시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어머님, 우시지 마세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밥상을 차려놓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지만
지연이 끓인 된장찌개 국물은 몇 숟가락 드셨어요. 맛있어. 정말 맛있어. 자주 해드리러 올게요.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어머님은 저희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만에 들어보는 가족이라는 단어였으니까요. 식사 후 지연은 집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빨래를 했죠. 시어머니는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수연이랑 미나. 한 번만 보고 싶어. 그럼요. 이번 주말에 데리고 올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지연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주말 아침 7시 지연은 아이들과 함께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이와 미나는 새 옷을 입고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10년 만에 할머니를 만나는 날이었으니까요. 미나는 직접 구운 쿠키를 담은 상자를 꼭 안고 있었고 수연이는 할머니께 드릴 건강식품을 들고 있었죠. 엄마, 할머니가 우리 알아보실까요?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하지만 지연도 사실 불안했어요.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진 건 아닐까, 아이들이 할머니의 모습에 충격받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빌라 지하 계단을 내려가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습한 냄새와 어두운 복도에 미나가 엄마 팔을 꼭 잡았어요. 엄마, 할머니가 이런 곳에 사세요? 응. 할머니가 좀 힘드신 상황이야. 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한 기침이었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지난번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지연을 지나 뒤에 선 아이들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떨리는 손을 입에 가져가며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이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수연아, 미나야.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수연이가 먼저 앞으로 나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저 수연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팔이었지만 그 포옹에는 1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미나도 다가가 할머니를 안았죠. 할머니, 저도 안아주세요. 세 사람이 포옹한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연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더 일찍 화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할머니, 쿠키 구워왔어요. 드셔보세요. 미나가 상자를 열어 쿠키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쿠키를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녹여 먹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맛있다. 우리 미나가 요리도 잘하는구나. 학교 가사 시간에 배웠어요. 수연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괜찮아. 이렇게 너희를 보니까 다 나은 것 같아. 하지만 말을 하는 도중에도 기침이 나왔어요. 이번엔 더 심했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기침하는데 손수건에 또 피가 묻어났죠. 아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시어머니는 재빨리 손수건을 숨겼어요. 할머니,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다음 주에 가기로 했어.
지연이 부엌으로 가서 물을 가져왔어요. 시어머니가 물을 마시는 동안 지연은 아이들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죠. 너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지 말라고요. 할머니, 저 대학생 됐어요. 경영학과 다녀요. 수연이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정말? 우리 수연이가 벌써 대학생이 됐구나. 공부하기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가 학비도 대주시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착하다, 우리 수연이. 엄마 도와주고 있니? 네, 집안일도 돕고 미나 공부도 봐주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연아, 혼자서 애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애들이 착해서 오히려 제가 의지가 됐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지연이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도와서 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내내 미소를 지었죠.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다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밥을 먹는 동안 시어머니는 거의 드시지 못했습니다. 죽도 몇 숟가락 넘기기 힘들어 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할머니, 많이 드셔야 해요. 미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배불러. 너희들 보니까 배가 부르네. 식사 후 수연이가 할머니의 약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봉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복용 시간을 적어 놓았어요. 할머니, 이 약은 식후 30분에 드시는 거고 이건 자기 전에 드시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 놓을게요. 고맙다, 수연아. 할머니가 자꾸 깜빡해서 그때 시어머니가 또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각했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거렸죠. 지연이 급히 등을 쓸어주었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 조금 있으면. 하지만 안색이 점점 나빠졌어요. 입술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죠. 수연이가 재빨리 119를 눌렀습니다. 구급차 불러야 해요.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들것에 실으며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지연과 아이들도 함께 구급차에 탔죠. 환자분이 평소에 어떤 병을 앓고 계셨나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위암 3기예요. 항암 치료 받고 계세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시어머니를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지연과 아이들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미나는 엄마 품에 안겨 울고 있었고 수연이는 침착하려 애쓰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1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며느리입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암이 폐로 전이된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지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으신 건가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6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6개월. 그 짧은 시간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수연이가 엄마를 부축했고 미나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죠. 지금 입원시켜서 집중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통증도 심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병실로 옮겨진 시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긴 했지만 말하기 힘들어 보였어요. 지연이 손을 잡자 시어머니가 약하게 손을 쥐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쓰려는 신용을 했어요. 수연이가 재빨리 펜과 종이를 가져다 드렸죠. 미안해. 2글자를 쓰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님, 미안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가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또 무언가를 썼습니다. 사랑해. 그 글씨를 보고 아이들도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미나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사랑해요. 많이 많이 사랑해요. 밤이 되었지만 아무도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고 아이들은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새벽 2시쯤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연이 귀를 가까이 대자 겨우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다시 가족이 되어줘서. 어머님, 저희가 더 감사해요. 기다려주셔서요.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호흡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일단 급한 고비는 넘기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기초수급자시라 기본 치료는 지원되지만 추가 비용이 상당할 겁니다.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비록 6개월이라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진짜 가족으로 함께하겠다고요. 병원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입원 중이었고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었어요. 지연은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오늘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병원에 들렀는데 병실 앞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아프신 줄 알았으면 진작 왔을 텐데. 신우이였습니다. 도연의 여동생 도영이었어요.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그 특유의 날카로운 톤은 변하지 않았죠.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영이 고개를 돌려 지연을 봤어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니가 왜 여기 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언니라는 호칭을 쓰면서도 거리감이 느껴졌죠. 아가씨, 오랜만이네요. 대답을 하세요. 왜 여기 있냐고요? 시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영아, 지연이가 날 돌봐주고 있어. 엄마가 왜 이 사람 도움을 받아요? 오빠 죽고 나서 한 번도 안 왔던 사람인데. 도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연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도영의 입장도 이해가 됐으니까요. 미안해요, 아가씨.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지금 와서 무슨 미안이에요? 엄마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사실 때는 어디 있었어요? 도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오빠 장례식 끝나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요? 매일 울고 밥도 안 드시고 죽고 싶다고 하셨어요. 도영아, 그만해. 시어머니가 말렸지만 도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언니가 떠나니까 오빠가 자포자기한 거잖아요. 그 말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0년 전 시어머니가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이었죠. 그 상처가 다시 아물지 않은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도영아, 내가 모르는 게 많아. 시어머니가 힘들게 몸을 일으켰어요. 오빠가 지연이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너는 몰라. 술 먹고 와서 물건 던지고 소리 지르고 심지어. 엄마, 그래도 부부잖아요. 힘들어도 같이 이겨내야죠. 너는 맞으면서도 참으라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도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다고요? 오빠가 언니를 때렸다고요? 그것만이 아니야. 애들 앞에서도 폭력을 휘둘렀어. 수연이가 말리다가 맞은 적도 있고. 도영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니 몸이 떨렸죠. 그런데도 지연이가 3년을 참았어. 나라도 못 참았을 거야. 근데 왜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도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내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어떻게 말하겠니? 그리고 나도 인정하기 싫었어. 내 아들이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걸. 병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도영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지연을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언니, 정말 오빠가 그랬어요? 지연이 고개를 들어 도영을 봤어요. 네. 하지만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업이 망하고 나서 변한 거예요. 그래도 오빠는 언니를 사랑했잖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괴물로 변해가는 걸 지켜보는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도영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미안해요, 언니.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도영이 눈물을 닦으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입장에서는 그럴 만해요. 시어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이제 그만 미워하자. 다 지난 일이야. 지연이도 도영이 너도 모두 피해자야. 도영이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제가 미국에 있어도 와야죠. 내가 바쁜 거 아는데 어떻게 부르겠니? 도영은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오는 게 전부였죠. 그래도요. 이렇게 아프신데. 도영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봤어요. 언니, 그동안 엄마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병원비는 얼마나 나와요? 제가 해결하고 있어요. 도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가요? 왜요? 언니도 혼자 애들 키우느라 힘드실 텐데. 어머님은 저한테도 어머니세요. 가족이 아프면 도와야죠. 그 말에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도영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언니, 저도 도울게요. 병원비 반은 제가 낼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도 딸이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나눈 진짜 대화였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수연이와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온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미나가 밝게 인사했다가 낯선 사람을 보고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도영이 조카들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수연이야? 미나야? 이렇게 컸구나. 고모.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모양이었어요. 맞아, 고모야. 기억하니? 네, 조금요. 미국 가신다고 공항에서 뵀던 것 같은데. 도영이 조카들을 안았습니다. 미나는 어색해했지만 수연이는 고모를 반겨줬어요. 고모,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래, 미안해. 고모가 너무 늦게 왔지? 시어머니가 가족들이 모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 빠진 가족이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한 표정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다 같이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도영이 미국 생활 이야기를 들려줬고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화목한 분위기였죠. 언니, 앞으로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퇴원하시면 우리 집으로 모실 생각이야. 정말요? 언니 집에 방이 있어요? 미나가 나랑 같이 쓰고 미나 방을 드리려고.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도영이 감동한 표정으로 조카를 봤습니다. 미나야, 고마워. 고모도 자주 놀러 오세요. 미국 멀잖아요. 그래, 자주 올게. 약속해. 병실로 돌아온 시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도영이도 이제 이해한 것 같아. 다행이에요, 어머님. 그동안 서로 미워하느라 시간을 너무 낭비했어. 이제라도 화해해서 다행이야. 시어머니가 기침을 했습니다. 예전보다는 덜했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지연이 약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약을 삼키는 걸 지켜보며 도영이 눈물을 훔쳤어요. 엄마, 꼭 나으실 거예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있으니까 힘을 낼게.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그래서 더욱 이 순간이 소중했죠. 밤이 늦어 도영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 호텔로 가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방 있어요. 지연의 제안에 도영이 놀랐어요. 언니 집에요? 괜찮겠어요? 당연하죠.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도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언니를 꼭 안았어요. 언니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두 사람의 화해를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병상에 누워 있지만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날 밤 지연의 집에서 도영과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와인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어요. 오해와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진짜 가족의 정이 되살아나는 밤이었습니다. 2주일 후 시어머니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집중치료로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걷기조차 힘들어했어요. 지연과 도영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나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죠.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쁨과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 집이 어머님 집이에요. 지연이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 있었죠. 아파트에 도착하자 미나가 먼저 뛰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는 새 실내화가 놓여 있었어요. 수연이가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미끄럼 방지 실내화였죠. 할머니, 제 방이 이제 할머니 방이에요. 새로 정리했어요. 미나가 자랑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예전 미나의 방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아기자기한 소품들은 치워지고 어르신이 쓰기 편한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죠. 침대 높이도 조절했고 화장실 가는 길에는 손잡이도 설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어머님, 왜 우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도영이 놀라서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어서. 지연이 시어머니 옆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어머님은 충분히 자격이 있으세요. 저희한테 주신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죽만 겨우 넘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죠. 식사 후 시어머니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잠깐 내 방으로 와줄래?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오래된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도연이가 너한테 쓴 편지야. 죽기 전에 썼는데
너한테 전하지 못했어.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분명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죠. 지연아, 내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미안해.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너와 아이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 용서해 줄 수 없겠지만 정말 미안해.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편지를 읽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편지 위로 눈물이 번져갔어요. 도연이가 매일 밤 술 먹고 들어와서도 이런 편지를 썼어. 아침에 일어나면 찢어버리고 또 쓰고. 그 아이도 얼마나 괴로웠을까. 시어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제야? 너한테 줘봤자 상처만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죠. 이건 도연이가 너한테 새로 사주려고 했던 결혼 반지야. 사업 망하기 직전에 샀대. 너한테 미안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반지는 소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안쪽에는 영원히 사랑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직후에 사업이 완전히 망했고 도연이는 더 망가졌지. 반지를 주기는커녕 너한테 상처만 줬어. 지연은 반지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그때 남편이 이 반지를 주며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죠. 어머님, 그래도 이제야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도연 씨도 나름대로 후회하고 있었다는 걸요. 지연아, 내가 또 고백할 게 있어.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사실 내가 도연이 죽음에 책임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도연이가 죽은 날, 내가 도연이한테 심한 말을 했어. 너 없이는 못 산다면서 울고불고 하는 도연이한테 그럼 죽어버리라고. 그딴 인간은 죽는 게 낫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고 도연이가 나가더니 그게 마지막이었어. 지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도연 씨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어미가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지연도 함께 울었어요. 어머님, 제가 용서할게요. 도연 씨도 용서했을 거예요. 정말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님.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때 문이 살짝 열리고 수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우세요? 수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지연이 아들을 불렀죠. 수연아, 아빠가 남긴 편지야. 수연이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처음엔 무표정했지만 점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빠도 힘들었구나. 20살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무서워했던 아빠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아빠를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희는 할머니 원망 안 해요. 수연이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3대가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오해와 원망, 상처와 아픔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미나도 들어와서 가족을 안았습니다. 왜 다들 울어요? 저도 같이 울게요. 미나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울다가 웃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짓눌렸던 죄책감을 털어낸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지연도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미움과 원망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는 사랑도 있었어요. 비틀리고 망가진 사랑이었지만 그래도 사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모두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도연의 기일이었어요. 10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 가는 성묘였죠. 묘지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지연이랑 애들이 왔어.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가족이야. 지연도 무덤 앞에 섰습니다. 도연 씨, 이제야 왔네요. 미안해요. 그리고 당신도 힘들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우리 모두 불행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행복했잖아요. 그 기억으로 살게요. 수연이와 미나도 차례로 인사했어요. 아빠, 저 수연이에요.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엄마 잘 돌봐드릴게요. 아빠, 저는 미나예요. 아빠 얼굴은 잘 기억 안 나지만 그래도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도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나뭇잎들이 살랑거리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죠. 도영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 됐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지?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도연이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그날 이후로 가족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치유해 나갔어요. 시어머니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랐지만 그 시간만큼은 진정한 가족으로 함께하기로 했죠. 3개월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생활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시어머니가 일어나는 소리에 지연도 눈을 뜨게 되었고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했어요. 오늘은 토요일,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할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지연이 물었지만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며칠 전부터 뭔가 의논하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뭘 더 해드리면 좋을지 생각해 봤어요. 미나가 수연이 옆에 앉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가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어 하시잖아요.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지금도 충분해.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수연이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휠체어 사드리려고요. 휠체어는 이미 있잖아. 그건 병원에서 빌린 거잖아요. 더 좋은 걸로 사드리고 싶어요. 미나도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만드는 법 배우고 있어요. 유튜브 보면서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손자들의 손을 잡았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행복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영이었어요. 미국에서 한 달 휴가를 내고 한국에 와 있었죠.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요. 엄마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가씨도 자주 와주셔서 어머님이 좋아하세요. 거실로 들어온 도영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건강식품들이었어요. 엄마, 이거 미국에서 유명한 거예요. 암 환자들이 많이 먹는데요. 도영아, 이런 비싼 걸. 엄마, 제발 그냥 받으세요. 제가 그동안 뭘 해드린 게 있어요?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수연이와 미나가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수연이는 할머니에게 대학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미나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힘들어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죠. 수연아, 여자친구는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연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직요, 할머니.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지. 할머니가 있을 때 보고 싶은데. 그 말에 분위기가 잠시 무거워졌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던 현실이었죠. 시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미나가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미나 시집 가는 것까지는 봐야지. 저녁 식사 시간, 지연이 특별히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드시지 못했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죠.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밥 먹는 게 꿈 같아. 어머님, 앞으로 계속 이럴 거예요. 지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사 후 수연이가 기타를 들고 왔어요. 할머니, 노래 불러드릴게요. 수연이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옛날 노래였어요. 온 가족이 함께 따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노래를 부르던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각했어요.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엄마, 도영이 소리쳤고 수연이가 재빨리 119를 눌렀어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지연이 시어머니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병원 가요. 시어머니가 힘겹게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고마웠어. 정말.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어요. 암이 뇌로도 전이된 것 같습니다. 도영이 무너져 내렸고 미나는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수연이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으신 건가요? 길어야 한 달 정도로 보입니다. 한 달. 그 짧은 시간이 믿기지 않았어요. 병실로 돌아온 가족들은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다들 울지 마. 충분히 행복했어.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수연이가 제안했어요. 할머니가 하고 싶으신 거 다 해드리자.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 좋은 생각이야. 지연이 동의했고 도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뭘 하고 싶어 하실까? 미나가 할머니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고 싶으세요?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가족들이랑 바다 보고 싶어. 바다요? 좋아요. 우리 다 같이 바다 가요. 일주일 후 의사의 허락을 받아온 가족이 바다로 향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했어요. 동해 바다의 푸른 물결이 햇살에 반짝였죠. 예쁘다. 정말 예쁘네. 시어머니가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이와 미나가 할머니 양옆에 앉아 함께 바다를 봤어요. 할머니, 저희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노래였어요. 바닷바람에 노래가 실려갔고 시어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들었죠. 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야윈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온기가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있잖아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알아.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행복했어. 해가 질 무렵 가족들은 해변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준비해온 음식들을 나눠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드시지 못했지만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계속 미소 지었죠.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시어머니의 말에 도영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나도 너희 모두 사랑해. 그날 밤 호텔에서 시어머니는 지연을 불렀어요. 지연아, 부탁이 있어.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내가 없어도 애들 잘 부탁해. 그리고 도영이도 가끔 챙겨줘. 당연하죠,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도 행복해야 해. 새로운 사람 만나도 돼. 어머님, 도연이도 그걸 바랄 거야. 내가 행복하기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며느리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차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가족들은 조용히 시어머니를 지켜봤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바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그리워하던 옛 친구들이 찾아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지연은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수연이와 미나도 도와서 거실을 깨끗이 치우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을 화병에 꽂았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기대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죠. 너무 수고시켜서 미안해. 어머님, 당연한 일인데요. 오늘 친구분들 오시는 거 기대되시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생기 있는 모습이었죠. 10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70대 할머니 3분이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의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죠. 50년 지기 친구들이었습니다. 영자야, 어떻게 지내니? 친구들이 시어머니를 보자 눈물부터 흘렸어요. 너무 야위고 약해진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친구들을 맞았습니다. 왔구나. 얼마만이야. 미안해.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친구들이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차와 다과를 준비해 왔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지연을 보고 놀랐죠. 어머, 며느리구나. 정말 고마워요. 영자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희를 더 많이 도와주셨어요. 친구들과 시어머니는 옛날 이야기에 빠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결혼 이야기까지. 시어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혈색이 돌았어요. 기억나니? 우리가 교복 입고 떡볶이 먹으러 다니던 거? 그럼 어떻게 잊어? 그때 영자, 너는 항상 떡볶이 국물까지 다 먹었잖아. 모두가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크게 웃었는데 그러다가 기침이 나왔어요. 친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점심시간이 되어 지연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죽만 조금 드셨지만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지연 씨가 음식을 정말 잘하네요. 우리 며느리가 요리 천재야.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친구들이 돌아간 후 시어머니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고마워. 친구들 만나게 해줘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니 저도 좋아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시어머니 방에 모였습니다. 도영도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연기하고 계속 한국에 머물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도영이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화면을 켜자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가족들이 시어머니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었죠. 화면 속에서 수연이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저 수연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다음은 미나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산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들 다 기억할게요. 도영도 나왔어요. 엄마, 그동안 불효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저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은 제게 두 번째 어머니세요.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영상을 보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족들을 한 명씩 만졌어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가족이 있어서.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너희들아, 내가 떠나도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아,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야. 아니, 딸이야. 내 딸. 어머님. 수연아, 미나야, 할머니가 너희를 지켜볼게. 하늘에서라도.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도영도 어머니를 꼭 안고 울었죠.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 도영아, 언니 잘 도와줘. 이제 너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해. 시어머니는 한 명 한 명 다시 한번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이 여전히 따뜻했어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시간이 길어졌고 말하기도 힘들어했어요. 가족들은 교대로 시어머니 곁을 지켰죠. 어느 날 새벽 지연이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떴어요. 그리고 아주 맑은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봤죠. 지연아. 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요. 도연이. 꿈에 봤어.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그리고 고맙다고. 엄마 마지막까지 돌봐줘서.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호흡이 점점 약해졌죠. 지연이 급히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모두가 시어머니 곁에 모였어요. 수연이와 미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고 도영이 어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할머니 사랑해요. 미나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모두 할머니 사랑해요. 수연이도 말했어요. 아침 해가 창문으로 들어올 때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죠.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과 몇몇 친척들이 왔어요. 모두가 시어머니를 그리워했죠. 참 좋은 분이셨어요. 마지막에라도 가족과 화해하고 가셔서 다행이에요. 조문객들의 위로를 받으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다고. 10년의 단절 끝에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낡은 앨범, 편지들, 그리고 작은 보석함 하나. 보석함을 열자 메모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비록 우리가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답게 살아줘서 고마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천국에서 도연이와 함께 너희를 지켜볼게요. 편지를 읽는 가족들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감사함과 사랑이 담긴 눈물이었죠.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거죠? 미나가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지연이 대답했어요. 도영이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나도 잘 부탁해요, 아가씨. 수연이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거였구나. 가족이라는 선물.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그들 곁에 남아 있었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던 된장찌개 끓였어요. 지연이 뚝배기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할머니가 계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미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 수연이가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어머니를 기억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독 반짝였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그들을 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았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답게 살자. 지연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네, 그래요. 모두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가족이었습니다. 때로는 용서가 화해보다 먼저 와야 하고 이해가 사랑보다 늦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야 지연과 시어머니는 서로의 상처를 마주할 수 있었고 죽음이 코앞에 와서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죠. 비록 남은 시간은 짧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10년의 원망보다 더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상처를 함께 아파하고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 늦게 배웠지만 결국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